네, 오늘은 임장을 다녀온 창원시 의창구 명수동에 있는 숙박시설 경매물건에 대해서 건립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419.5제곱미터이고 실평수가 226.9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788.08제곱미터로 실평수가 540.89평입니다. 자, 감정가는 41억 3,360만원 정도이고, 최저가는 이제 5차까지 유찰돼서, 16억 9,7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5차 입찰기일은 2025년 4월 30일입니다. 지금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을 살펴보면은, 보존 등기일은 1998년 5월 29일입니다. 그럼 지금 한 27년 정도 된 그런 지금 숙박시설입니다. 토지 면적은 보면은 126.9평이니까 한 127평 정도 됩니다. 지금 감정가는 이제 126평에 보면은 14억 8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4억 8천만원 정도 나왔고, 그리고 건물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지하 1층에 보면은, 이제 호텔, 해성 해가지고, 주차장하고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자, 평수는 한 94.5평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감정가는 한 1억 9,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호텔 해성이 있고, 또 1층에도 전면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고 안내실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면은 1층은 71.9평이니까 한 72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2평이고 감정가는 한 2억 900만원 정도 한다는 것. 그리고 2층도 이제 호텔 해성으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 객실이 2층은 4개 있습니다. 객실이 4개 있고, 평수는 역시 71평 정도 되고, 감정가는 이제 2층은 4억 5천 한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3층도 호텔 해성으로 되어 있고, 숙박시설의 객실은 3층은 8개입니다. 자, 2층은 4개인데 3층은 객실이 8개고 평수는 똑같습니다. 자, 71평이고 감정가는 2층과 마찬가지로 4억 5,360만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특이한 것이, 자, 2층은 객실이 4개고 감정가는 4억 5,300원. 3층은 숙박시설 객실 8개고 요 보면은 감정가는 내는 똑같은 71평인데 감정가는 4억 5,300입니다. 자, 객실이 지금 이런 걸 보면은 2층은 객실이 4개라는 것은 객실이 크다는 거죠. 3층은 8개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객실이 작은 걸로 8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도 보면은 객실이 8개입니다. 8개고 평수는 역시 3층, 2층, 3층과 같이 71평이고 감정가는 똑같이 4억 5,300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5층도 보면은 지금 5층을 이렇게 보면은 객실이 8개고 자, 평수도 역시 71평. 자, 감정가도 4억 5,3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층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자, 6층까지 때가 있는데, 이 6층에는 보면 객실이 7개입니다. 자, 7개로 되어 있고, 숙박실 객실이 7개고, 평수는, 조금 한두 평 작습니다. 69.65평입니다. 그래서 한 70평으로 보면 되겠네요. 한 평 정도 작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감정가가 4억 4,4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은 52평으로 나오고, 건물은 52평이고,
감정가는 이제 26억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 보면은, 자, 토지가 조금 전에 보면은, 토지 가격이 얼마 나왔냐면은 14억 8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토지가, 평수가 126.9평이라 한 127평 정도 되는데, 토지 가격이 14억 8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토지 가격만 해도 한 15억 하는 건물입니다. 이 숙박시설이. 자, 그런데 지금, 토지하고 건물하고, 자, 합계 금액이 감정가가 지금 보면은 41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짧게 잡아도 토지 가격만 해도 한 15억 되는 건물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토지가 127평 되고, 건물은 한 540평 정도 되고, 감정가는 41억 4,300만 원 정도 한다. 자, 그렇게 돼 있고, 본권 남서쪽으로 노폭 8m의 도로가 접하고 있었고, 또, 어떤, 도로상으로서는 불편한 게 없었고, 주위에 숙박시설이 한 6개가, 집단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일괄 매각 물건이고, 제시외 건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상호는 호텔 해성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본건이 6층으로 되어 있는데, 6층 중에서 일부 정축된 부분, 56.4제곱미터, 이거는 2015년 11월 25일에 기존 건물과 연백하고 건축되고, 내용연수 또한 같이 한다고 보아서 기존 건물과 잔존 연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감정할 때. 자, 그리고 해랑서상의 내용을 보면은, 본건 건물은 호텔 회성으로 상호를 쓰고 있고, 지하층은 주차장, 또 지상 1층은 주차장과 관리실, 프런트로 사용하고 있고, 2층부터 6층까지 총 객실이 35객실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물건의 숙박시설에 그런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은 임차인이 해당을 보면 임차인이 있는 건물입니다. 있는 건물이고, 임차인이 이제 있으니까 임차인의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은, 자, 건물 등기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2022년 8월 30일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매매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동일 날짜, 즉 2022년 8월 31일에 대행 선망 수입으로부터 건조당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으로 매매를 하면서 대행 선망 수입으로부터 채권 최고액 38억 3,760만 원 정도 채권 최고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건조당이.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가 바로 이 대행 선망 수입의 건조당이 바로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러 명의 개인들이 이제 건조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 말소 기준 등기가 수입의 건조당이 되는 것은 접수일자가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가압류가 이렇게 있지만은, 자, 가압류와 그 이후에 건조당도 말소 기준 권리에는 포함되지만은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대행 선망 수입의 건조당이 최고 접수일자가 빠릅니다. 2022년 8월 31일 소유권 이전, 즉 매매를 함과 동시에 그 날짜에 건조당 설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소 기준 등기 날짜는 2022년 8월 31일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이 매매하기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전부터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날짜가 2023년입니다. 여기 지금 말소 기준 등기는 소유권 이전된 날짜와 동일하게 2022년 8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을 2023년 2월 23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것만 살펴봐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니까 2억입니다. 그리고 월세가 1,500만원입니다. 아주 훌륭한 이 숙박시설인데 임차인도 지금 계약한 지가 2023년 2월 24일이고 2024년 또 2025년 2월 13일입니다. 2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4월달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임차인도 2년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낙찰 받으면은 이 임차인과 재계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오늘 사실 찾아가서 이 임차인 보고 낙찰을 받을 수 있게끔 또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오늘 직원만 있었고 당사자는 이 임차인이 없어서 내일 또 오후에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 임차인 자신이 낙찰받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사안입니다. 보증금 2억이 걸리 있지만은 월세가 1,500만원입니다. 지금 1년에 월세 12개월만 체납해도 1억 8천만원입니다. 그럼 이 경매를 오고 난 다음에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하는 임차인이 없으니까 경매가 언제 들어왔는지 살펴보면은 자, 이 물건 경매 시작된 것은 개시 결정이 2024년 1월 18일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넘었죠. 2025년 1월 17일이 1년이니까 2월, 3월, 4월 거의 한 15개월 정도 낙찰받고 잔금 납부하려고 하면은 15개월, 16개월 걸리겠죠. 그러면 임차인이 지금 보증금이 2억인데 지금 보면은 월세가 1,500만원입니다. 그럼 15개월이 16개월 정도 체납하면은 이 보증금 다 공제되겠죠. 그래서 임차인도 손해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 월세 내는 거로 해서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대출 이자가 10억에 1금융권 대출 이자를 내면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이 지금 한 17억 정도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17억까지 유찰된 상태에서 보면은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냐가 중요합니다. 자, 17억 중에서 한 14억이나 13억 정도 받을 수 있다면은 개인이 한 3억에서 4억 정도만 자기가 세금까지 포함해서 실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기 입찰할 수 있겠죠. 보면은 좀 10억을 대출 받으면은 4%씩 하면은 한 450만원 그 정도 나옵니다. 10억을 대출 받으면은 450만원. 자, 그 정도. 그리고 자, 그 정도 예상을 하시고 지금 1금융권은 4%고 수혜비나 이런 데는 보면은 5.5%니까 5.5%니까 지금 이 물건을 이번에 낙찰 받으면은 자, 이 보면은 지금 41%입니다. 그런데 41%에 요즘 숙박시설에 잘 입찰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요즘에 30%, 33% 내려가면은 아니면은 그보다 더 내려가면은 자 입찰을 하는데 그래도 이때 5차 때 자기가 입찰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 17억에 들어가면은 자기 혼자 단독 낙찰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면은 17억에 80%면은 한 13억 한 6천만원 정도 나오겠죠. 그럼 13억 6천만원 정도를 4%나
수입은 5.5%니까 5.5% 하면은 한 620만 원 정도, 뭐 4%, 1금융권에 4% 하면은 한 45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은행 이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 경매가 안 들어갔다 하면은 월 1,500만 원씩 주인한테 월세를 줘야 되는데, 은행에 수입의 대출을 받는다 치더라도 5.5%에 620만 원 주고, 은행 이자 620만 원 주고 자기 수익금이 생기는 거죠. 한 900만 원 정도가. 자기가 이걸 낙찰받게 되면, 물론 자기가 낙찰 받으려 하면은 실제 17억에 낙찰 받으면서 자기가 은행 대출을 80% 정도 받고, 또 자기 실제 뭐 순수 투자금이 한 3억 한 4천만 원 정도 또 있어야 되고, 또 취득세 또 있어야 되고,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감안해가지고 이제 입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숙박시설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왜 그러면은 또 자기가 낙찰 받아야 되냐 하면은, 자, 이 임차인은 지금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낙찰 받고 오면은 실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지금 경매가 아니라면은 10년간 계약갱신 요구권을 또 행사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 할 수 없고, 또 권리금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낙찰을 받으면은 계약갱신 요구할 필요도 없지. 자기가 소유자니까. 그리고 권리금 보호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의 건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물건은 이 임차인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상품이 된다고 봐야 돼요. 이 임차인한테는. 또 다른 제3자가 낙찰받아도 임차인과 재계약만 된다면 아주 훌륭한 그런 물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숙박시설에 있는 걸린 상가에 대해서 경매를 받기 위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매와 관련된 규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을 그러면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자, 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을 보기 위해서는 한 18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틀렸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의 주된 목적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영업용으로. 자, 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된 목적 부분이 영업용으로 제조나 판매를 하고 있더라도 거기에 겸해서 영업용을 하고 있으면은 공장 부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때는 자, 보증금이 또 중요합니다. 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건물이면서 보증금이 또 대통령령,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범위 내일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액을 초과해버리면
또 이 상가건물임대차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금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법 시행령 2조에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바로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보증금액이, 자, 여기는 그냥 9억 원이 아니고, 자, 한산보증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산보증금. 한산보증금이란 것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에 적혀 있는 보증금 9억 적혀 있으면은, 자, 올 전세 보증금이 9억이면은, 그 9억 원을 말하는 것이고, 9억 원과 또 월세가 있으면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보증금 9억 원에 보증금, 월세가 100만 원이면은, 그럼 또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보증금, 계약서에 있는 보증금과 플러스 시킨 것이 바로 한산보증금입니다. 그러면은, 보증금 9억 원에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은, 월세 곱하기 100은 또 1억 원이 되니까, 둘이 합치면 1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산보증금이 9억 원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 올 전세보증금이 월세 없이 9억 원이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고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8억 원이고, 보증금이 8억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은, 8억 원 보증금 플러스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억 원입니다. 그럼 8억 원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니까 둘이 합치면 9억 원입니다. 그래도 서울에서는 두 개 합치가 9억 원 이하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가밀업체권, 여기는 부산광역시하고, 이런 지역에는 보증금이 6억 9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광역시, 여기 부산광역시는 6억 9천만 원이고, 그 외의 광역시, 이런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이런 데는,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다시 한번 설명되지만은,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으면은, 만약에 이게 용인시에 보증금이 계약서에 5억 원 있고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지 못합니다. 보증금 5억 플러스 월세 100만 원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 하면 1억 원입니다. 그럼 보증금 5억 원하고 월세 곱하기 100 한 1억 원하고 합치면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인시 같은 경우는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기 때문에, 순수 올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적용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한산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어디냐면은 창원, 진주, 거제, 순천, 여수, 김해 지역, 이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그 차임액은 월 단위 차임액으로 한다. 이렇게 녹아 있는 것은, 여기에 차임액이 있으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설명이 밑에 녹아 있죠. 보증금 위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이렇게 한산보증금, 보증금 플러스 월세, 월 차임 곱하기 100을 해야 한산보증금이 된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금이 있으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가 2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입니다. 그럼 보증금이 3억이면은 두 개 합치면은 3억하고 2억하고 합치면 5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산 보증금으로 계산한다.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주택은 전세 계약서 상에 있는 보증금만 보증금으로 치는데 상가는 보증금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증금하고 월세가 있으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 또 100을 곱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100만 원 있으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또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증금이 3억이면은 자, 이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했으니까 그럼 4억 되는 거죠. 자, 아니면은 보증금이 3억인데 월세가 200만 원이면은 자, 보증금 3억 플러스 월세가 200만 원, 2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2억입니다. 그럼 둘이 합치면은 3억에 2억을 더하면 5억 되는 거죠. 그래서 한산보증금을 한다는 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한산보증금을 적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제 조금 전에 봤던 이 물건을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보증금이 2억입니다. 자, 2억이고 월세가 1,5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지금 보면은 15억이 됐죠. 그럼 보증금 2억을 더하면은 17억. 여기서 보면은 한산보증금 그래서 17억. 뒤에 만 단위죠. 위에는 원단이고 만은 17억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2억이고 월세가 1,500만 원이니까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하니까 15억이 되고 원래 있는 보증금 2억 더하면은 17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억이면은 지금 이 물건이 있는 지역이 창원이잖아요. 창원. 자, 창원 여기 보면은 주소지가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입니다. 그러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전에 창원은 얼마라고 배웠습니까? 그 밖에 지역에 들어가죠. 창원이.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데 저거는 벌써 17억이기 때문에 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자체를 적용받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 조금 전에 창원 지역에는 3억 여기 보면은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법을 정해놨는데 또 억울한 세입자가 생기기 때문에 법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자, 19번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보증금 보호 범위를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그럼 적용하는 규정이 뭐냐? 보증금이 원래 창원 같은 경우는 3억 7천만 원 이하일 때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는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3억 7천만 원을 넘어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이 상가건물 임대차를 적용하자. 그럼 어떤 부분에 적용시키냐면은 보증금이 3억 7천만 원 넘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전체를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법에서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원 지역에 3억 7천만 원 넘어 초과해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문에 적용되는 것 내용을 보면은 자, 대항력 3조에 있는 대항력이 자, 이렇게 이 임차인의 요 보면은 이 임차인이 지금 자, 이런 임차인이 지금 대항력이 없는 상태지만은 자, 이렇게 보증금 2억에 월세가 1,500만 원이니까 한산보증금이 17억입니다. 자, 이는 17억대는 이런 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이 개정안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저는 17억대도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해 주는데 자기가 이 만수의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으면은 보증금이 17대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완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이 2022년 8월 31일인데 자기는 사업자 등록 낸 것이 2023년 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해도 사업자 등록일이 완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이기 때문에 뒤에 했기 때문에 자기는 대항력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그 보증금 범위를 초과해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10조의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자, 계약갱신 상가임대주보호법에서는 1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증금을 창원지역은 3억 7천만 원 범위 이하일 때 이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10조의 계약갱신 요구를 17억, 저렇게 임차인의 한산보증금이 17억에도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만료 시점 6개월 전, 그러니까 계약이 만약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자기가 그럼 12월 31일 이전에 6개월 이전 6개월이면은 7월 1일부터 되겠죠. 7월 1일부터 자기가 새로 들어올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또 임대인이 그걸 방해해서는 안 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에 대해서도 권리금 횟수 규정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 이렇게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이런 규정은 적용된다는 거죠. 언제 생겼냐면은 신설된 것이 2013년 8월 13일 그리고 또 개정돼 갖고 2015년 5월 13일 그리고 또 2020년 9월 29일 또 2022년 1월 4일에 개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주택은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만 가지고 하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자, 임대차 계약서상에 있는 보증금에 자, 보증금도 치고 자,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또 플러스 보증금을 시키는 거지. 그것이 바로 한산보증금으로 한다는 것. 상가는 한산보증금으로 계산을 모두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월세 인상도 상가는 5%로 정해놨고 있고,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요구권도 지금 보증금을 초과해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부터 이제 10년 동안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거. 그리고 권리금 보호 횟수 기간은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택은 임대차 기간이 기본이 2년입니다. 근데 상가는 기본 최소 1년. 그리고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해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반면에 또 1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자기가 6개월 하고도 나는 기본 1년 동안 있고 싶다 하면은 임대인은 6개월 계약했지만 1년을 보장해줘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최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임대인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개월 연체액에 해당하면은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임연체액이 상기란 것은 연속해서 1, 2, 3개월 이렇게 연속해서 연체액이 상기에 도달해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지만은 뭐 2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합쳐서 또 상기가 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임대인에게는 장점이고 임차인은 아주 큰 단점입니다. 왜냐면 계약 해지 요건에 들면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이라든지 그리고 그 권리금 보호 규정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를 체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20번을 보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 변제액은 뭐냐? 자, 이 보면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 자, 일정액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최우선 변제액은 다른 담보물권자, 은행 건저당이나 이런 거, 가압류나 뭐 이런 거,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액입니다. 자, 그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럼 조건을 또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임차인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은 건물의 경매, 이제 상가 건물이지. 상가 건물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자,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법원에서 한 2, 3일 이내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전에 기입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액은 자, 임차인이 은행 건저당보다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전입을 해가 있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액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최우선 변제액은 그런 대항력이 은행 건저당이나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뒤늦게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지만은 소액으로 보증금이 걸려 있으면은 최우선 변제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한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은 대항력이 없어도 은행 건저당보다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서 배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법 시행령 제6조에 넣었습니다. 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인데 우선 변제를 받는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에 또 여기도 보증금과 차임이 있으면 무조건 보증금 플러스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요. 한산보증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무조건 한산보증금으로 모든 걸 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금액 이하인 임차인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한다는 거죠.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서울은 그러면은 소액 임차인에 들락하면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한산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에 들어가야 돼요. 자, 6,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을 얼마 정도 해주냐. 자, 밑에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 해줍니다. 2,000만원. 2,200만원 해줍니다. 2,200만원. 2,200만원 해주고, 그리고, 가밀 억제권역. 가밀 억제권역에는 이제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한산보증이 5,500만원 이하에 들어가면은 또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냐면은 여기 보면은
감액 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제외하고 감액 억제권역은 1,900만원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1,900만원. 자, 그리고 강력시. 자, 강력시 여기 보면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강주시 같은 경우에 이때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했을 때 그 한산 보증금이 3,800만원 이하일 때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1,300만원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 없어도 1,300만원까지는 은행 건저당보다 또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 마산, 또 진주, 거제, 이렇게 김해, 그 다음에 순천, 여수, 이런 데처럼, 그 밖의 지역에 포함되는 그 지역은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천만원 이하일 때, 한산 보증금 3천만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은 1,000만원 해준다는 거예요.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되려고 하면은, 자, 3천만원 범위 내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 보증금이 1,000만원, 월세가 20만원, 그럼 월세 2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2천만원이고, 보증금이 1,000만원이니까 둘이 합치면 3천만원입니다. 그럴 경우, 아니면은,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25만원이면은, 월세 25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은 2,500만원입니다. 그럼 원래 있는 보증금하고 합치면 3천만원 되겠죠. 근데, 실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20만원 있으려고 하면은 아주 소규모 그 상가나 가능하지. 보증금 또 500에 월세 25만원 하는 그런 상가도 아주 소규모 상가나 오래된 상가나 이런데 가능하지. 조금 중심가 있는 상가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정하고는 있지만은 특별히 이걸 혜택받는 사람 거의 없다고 해요. 법에서 정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보증금이, 보면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다. 보면은, 여기 한산 보증금이, 17억이기 때문에 아예 1,000만원 저것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산 소액 보증금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우선 변제를 해주냐면은 경매 금액에 경매가 만약에 10억에 낙찰 받으면은 그 2분의 1 낙찰 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10억이면은 2분의 1이면은 5억이니까 5억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일단 다가구 주택이나 또 근린 상가라든지 여러 군데 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임차인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도 그 낙찰 금액의 2분의 1, 1억이면은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먼저 건저당이나 말소 기준 등기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두 전액 낙찰 금액을 다 먼저 우선 배당해줘 버리면은 그 은행 건저당이나 있는데 은행 같은 데 손해가 막심하겠죠. 자기들이 더 실정 일자가 빠른데 자,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한 이 정도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각 지역마다 또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자,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다 살펴본 금액 보면은 자, 여기 창원 지역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자, 연도마다 다 틀린데 지금 2019년 4월 2일부터 2024년 지금 4월 오늘 3일입니까? 4월 3일까지는 창원 지역 같은 데 3억 7천만원 이하일 때 한산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이면은 1,000만원까지 보호를 해준다.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원 이하일 때 한산보증금이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6,500만 원 이하 놓으면은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이제 2,2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3,800만 원까지 나와있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한산보증금이 3,800만 원 이하로 놓으면은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뭐 광역시도 보면은 용인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이런데도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것이 3,800만 원 이하로 놓으면은 최우선 대항력이 없어도 자 1,300만 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하성시도 이렇게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한산보증금이 3천만 원 이하를 놓으면은 최우선 변제금을 1,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그 밖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시점이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 시점이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 보면은 여기는 2018년 1월 26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날짜가 이렇게 기준 시점을 그럼 뭘로 정하냐 이거지. 이게 날짜가 딱 이렇게 연도가 2002년 11월 1일부터 지금 적용해 줬는데 그럼 이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 보증금 금액이 다 지역마다 틀리죠. 그럼 기준 시점을 정하는 것은 요 보면은 담보물건 설정일로 정한다는 거예요. 담보물건 설정일로 저당권이나 건저당권 그리고 가등기 담보권 등으로 되어 있는데 등 속에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확정일자 기준으로 또 여기 기준 시점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담보물건 해갖고 저당권, 건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해갖고 등이 있죠. 등에 임차권이지만은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담보물건과 성격이 같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에 기준 시점이 정해진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부분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면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일단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또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먼저 배당 요구하기 전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자기가 건물 인도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 자, 이 네 가지를 살펴봐요. 기준 시점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자기가 그리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 즉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또 해야 돼. 자기가. 그리고 건물 임대 가액이 대지 가격 포함해서 2분의 1 금액까지만 우선 변제를 받는다. 조금 더 설명드렸죠. 이 건물 임대 건물 가액이란 것은 낙찰가를 말합니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토지 낙찰가도 포함해가지고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22번 그러면 공장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구독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